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미니테 왓츠뉴 통계적 모델링을 소개하게 된 박병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레테크 데이터 랩스에서 이 다양한 교육들을 좀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뭐 모델링, 뭐 자문 컨설팅 부분을 주로 전담해서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차는 총 4가지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미니탭 새로운 2020 버전에서 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기능이 추가됐는데 실제로 통계적 모델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통계적 모델링이란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 세 기능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회귀 분석을 어떻게 미니탭으로 실습하고 해석을 하는 것까지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들을 끝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통계적 모델링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그리고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1차 방정식, 함수 이런 것들 배우셨잖아요. 그런 것들과 이제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현실 세계의 이 자연 현상을 뭐 수학적인, 통계적인 방법으로 수식화해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학적 방정식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리그레션, 이 회귀 분석이라는 거고 이렇게 회귀 분석으로 만들어진 방정식을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모형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 이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위한 예측 도구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밑에 아래쪽에 있는 y는 fx 많이 보셨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델의 형태는 어떠할까?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저희가 많이 봤던 그림이죠. x와 y의 관계가 1차 방정식, 즉 1차 함수 관계가 나타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x와 y 관계가 2차 이상, 이 고차항으로 방정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y는 ax 플러스 b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데 통계 모델에서는 y는 베타 0 그리고 베타 1, 베타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델링 분석의 기법, 이런 종류들이 어떤 게 있을까? 참고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미니탭 안에 있는 이 기능을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바로 분산 분석이라는 게 있죠. 아노바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의 모델링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실습할 부분인 이런 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일반 선형 모형 뭐 GLM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선형이 아닌 X와 Y 관계가 선형이 아닌 이런 비선형 회귀 분석이 또 있고 그리고 우리 종속 변수라고 하는 Y가 연속형 즉 수치가 아닌 이런 범주형일 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것도 이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의 수가 굉장히 많을 때, 즉 독립 변수의 수가 굉장히 많을 때 차원을 축소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성분 회귀 분석 그리고 PLS 회귀 분석이라는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머신러닝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에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의 일환인데 실제 어떤 저장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안정성 연구를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제약 바이오 산업군에서 많이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아시면 이 안정성 연구 분석 관련해서도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이제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 회귀 모델의 형태는 어떨까?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x가 하나 있는, 즉 독립변수가 하나 있는 이러한 분석을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simple linear regre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x가 2개 이상 있을 때 거기에서는 multiple linear regre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걸 보시면 x의 제곱이 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곱 이상의 고차항이 존재할 때는 다항 회귀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polynomial regre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도 알아봤고, 이제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분석 방법은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는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가 뭐 연속형 데이터, 이산형 데이터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종속 변수, 즉 Y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나눠지게 되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연속형 데이터는 영어로 continuous data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도 다른 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고요. 즉 종속 변수의 데이터 유형이 연속형인 경우에는 적합 회귀 모형 이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의 데이터 특성이 합격, 불합격, 그리고 성공, 실패, 먹었다, 안 먹었다, 갔다, 안 갔다 이런 이진의 형태인 경우에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Y의 특성이 어떤 시간당 결점수, 시간당 방문수, 즉 단위당 어떤 수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를 포화송 분포, 포화송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포화송 회귀 분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항과 비슷하게,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비슷하게 실제 종속 변수의 데이터의 특성이 범주형이지만 예를 들어 뭐 지역, 성별과 같이 이름 그 자체가 목적인 이런 데이터의 유형을 명목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명목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명목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하시고 나중에 실제 현업에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조금 헷갈리실 분들 그리고 좀 어려워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리 종속 변수, 즉 반응 변수 y가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그리고 x의 개수가 한 개냐 한 개 이상이냐, 그리고 x의 데이터 유형이 수치냐 범주냐 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으로 쪼개놨으니까 이제 그림을 따라가시면서 내 데이터의 유형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올바른 분석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데이터의 유형, 회귀 분석의 종류, 즉 모델링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다면 실제로 모델링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있고 자료를 탐색을 해야 되겠죠. 실제 이제 여러 다양한 그래프도 그리지만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분석, 산점도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서 변수 간 관계성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산 분석, 선형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등 내 데이터에 내 목적에 맞는 알맞은 기법을 적용해서 분석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선택한 기법을 통해서 최적의 모형을 구축, 즉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합한 선정한 모형이 신뢰할 수 있는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과정이 전부 끝난다면 우리 의사결정에 활용을 합니다. 즉 예측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모형 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다시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동해서 반복을 해서 최적의 모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은 뭐 t-테스트처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최적의 모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분산 분석, 이 회귀 분석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모델링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의 통계적 수학적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으로 분석을 하셔도 똑같은 결과값을 도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분산 분석 그리고 왜 회귀 분석으로 나누어 놨을까?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분석을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면 분산 분석의 목적은 무엇이고 회귀 분석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 일단 분산 분석은 어떤 x가 y한테 영향을 줄까? 그리고 y한테 영향을 준다면 어떤 x가 가장 y에게 큰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 분석을 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우리 실험계획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는 우리 어떻게 하면 Y를 가장 잘 예측, 설명할까라는 게 바로 분석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만 유념을 하시고 어떤 거에 맞게 분산 분석을 선택하셔도 되고 회귀 분석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분석자나 연구자의 몫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결과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분석의 목적만 정확하게 설정하시면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이라든지 어, 설정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한 10분 조금 넘게 통계적 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제 그러면 새로운 19.2020.1 버전, 버전이 좀 긴데, 이름이 긴데, 여기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해보고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